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4세대 렉서스 RX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미국 서부에 있는 시애틀 아래쪽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렉서스 RX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Hybrid right here. Yep. We also have the F Sport. This is also a hybrid with the F Sport. And in addition to that, we have one more F Sport gasoline model. 렉서스 RX는 1998년 1세대 모델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렉서스 브랜드 자체가 이미 있는 도요타 모델을 렉서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판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RX 같은 경우도 도요타 해리어를 이름만 바꿔서 RX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죠. 국내에는 2세대 모델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렉서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ES뿐만 아니라 RX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와서 이제 RX의 인기가 국내에서 좀 많이 떨어진 듯한,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그 2세대 RX를 탈 때, 야, 이건 무슨 SUV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SUV인데 이렇게 잘 나가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인상 깊었던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도심형으로 곱상하게 생겼는데, 또 힘도 좋고 차가 워낙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 타고 있는 이 모델은 4세대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 4세대 RX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단 디자인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죠. 상당히 이렇게 샤프한 느낌의 디자인은 3세대 때도 좀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지난번 NX를 통해서 확실하게 완전 예리한 그런 칼날 같은 선들이 많이 살아있는 디자인이 NX에서 선을 보였는데, 그 NX에서 보였던 그 스타일이 RX에도 많이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 이번에 많이 부각이 됐고요. 인테리어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체가 좀 더 많이 커졌습니다. 4세대 RX 같은 경우는 지난 세대에 비해서 길이가 무려 12cm, 그러니까 120mm가 더 길어지면서 차체 길이 면에서 BMW X5보다도 살짝 더 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긴 게 사실 별로 표시가 나질 않았어요. 이게 길어졌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그냥 NX를 닮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았지만, 실제로 실물을 보게 되면 와, 정말 많이 길어졌구나 라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만큼 많이 길어졌고요. 휠 베이스는 5c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화물 적재 공간 면에서 공간상에 굉장히 이번에 좀 유리해졌겠죠. 네, 외부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X에서 선보였던 그 아주 엣지 있는 그런 스타일이 도입이 돼 가지고요. 스핀들 그릴 자체가 더 크고 더 예리하게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죠. 지금 이제 기본형 모델과 F 스포츠 모델 두 가지가 동시에 데뷔를 했는데요. F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주 촘촘한 그 그물망 같은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에도 좀 더 그 날개가 달려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RX 디자인 변화의 핵심은 역시 C필러죠. 흔히 이제 플로팅 루프라고 부르는 C필러 아랫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루프가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도록
사실 기존에 이제 플로팅 루프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한데 좀 예리한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또 최근에 X6를 비롯해서 이제 GLE 쿠페, GLC 쿠페로 그 쿠페 같은 스타일의 SUV가 굉장히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이번 RX는 아예 쿠페 같은 스타일을 확실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많이 길어진 데다가 루프 라인이 훨씬 날렵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RX 자체만으로도 좀 쿠페 스타일의 그런 SUV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RX 디자인에서는 스포티한 감각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의 특성 자체가 사실은 부드러움인데 RX도 사실 부드러우면서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렇게 부드러운 RX인데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예리한 스포츠카 감각이 묻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듯한 약간 그런 만족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 이번에 RX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부분 스핀들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과격하고 날렵한 그런 스타일인 거에 비해서 뒷부분은 사실 조금 심심한 스타일입니다. 그 분호판 주변이 이제 스핀들 그릴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NX 같은 경우는 뒷모습도 굉장히 예리하고 멋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RX는 뒷모습은 조금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RX 디자인을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감각, 그리고 쿠페 같은 스타일, 그리고 이제 플로팅 루프, 그러면서 길어진 차체가 주는 그 어떤 만족감, 네, 그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RX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난 NX, RCF 또는 그 전에 IS를 통해서 이 계단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인테리어가 많이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계단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알루미늄 라인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운전자를 감싸는 스타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렉서스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큰 가치는 고급스러운 감각이죠. 그래서 뭐 가죽의 질감이나 터치감, 그리고 또는 뭐 이런 알루미늄 느낌의 또 알루미늄 느낌, 이게 사실 그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질감도 굉장히 좋고 스티어링 휠도 그런 면에서 감각도 괜찮고 계기판도 그리고 이번 인테리어에 이제 그동안 렉서스에 없었던 새롭게 적용된 12.3인치 모니터가 떡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죠, 모니터가. 근데 이 모니터의 내용들은 기존에 이 리모트 터치 컨트롤러 가지고 이제 조작을 다 할 수가 있죠. 이미 여러 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이게 컨트롤러를 마우스처럼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있는 위치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딱 서거든요. 이게 단절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게 조작을 해보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아주 이게 도대체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시트는 지금까지 타본 RX 중에서는 몸을 제일 잘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F 스포츠구나. 이 F 스포츠여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SUV인데도 불구하고 시트가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RX 450H F 스포츠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RX 350, RX 450H,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된 것이 RX 200T가 추가가 됐습니다. NX에 적용됐던 그 2.0 터보 엔진이 RX에도 추가가 됐는데요. 국내 출시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450H 같은 경우는 이제 6기통 직분사 3.5L 그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했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합산 출력이 308마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와 연비를 동시에 잡는 모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연비가 월등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450H라는 이 모델의 태생적, 그죠? 태생적 성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고성능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연비 향상보다는 좀 더 넉넉한 파워,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보다는 좀 뛰어난 연비, 그런 정도로 450H는 세팅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RX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전형적으로 미국을 위한 차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넉넉한 실내 공간, 그러면서 여유 있는 파워트레인,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뭐 아주 장거리를 여행을 할 때도 여유 있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이동하기에 정말 괜찮은 모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확실하고요. 특히나 이제 SUV임에도 불구하고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력 배분이 얼마나 된다 뭐 이런 거 사실 별로 이야기 안 하고, 뭐 오프로드에 들어가는 그림도 별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SUV이긴 하지만 뭐 거의 온로드 위주로 주행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RX450H에는 저번 NX300H 때 적용됐던 그 E4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엔진은 앞바퀴만 굴리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가 구동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기 모터가 뒷바퀴만 굴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가 가동될 때도 앞바퀴 쪽을 굴려주는데 급가속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뒷바퀴를 전기 모터가 수시로 조금씩 필요한 만큼 굴려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앞바퀴 굴림처럼 하이브리드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뒷바퀴를 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뒤쪽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연비 면에서도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다양한 여러가지 센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상황에 따라서 뒷바퀴를 굴려주니까 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은 단지 에너지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전기 모터가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성 자체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륜 구동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RX에 세계 최초로, 렉서스에서 세계 최초로 주정을 하면서 적용된 기능이 롤 스카이훅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됐습니다. 뭐냐면 요철을 만나면 서스펜션을 차가 알아서 세팅을 바꿔 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훅이라는 개념은 사실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나와 가지고 바퀴만 움직이고 차체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주행한다 라고 해서 스카이훅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렉서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스카이훅 방식을 적용을 해 가지고요, 지금 주행하는 동안 사실 전혀 뭐 아무 생각 없이 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요철을 부드럽게 넘으면서 주행해 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노면에 좀 약간 거친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세련되게 그런 요철들을 잘 걸러내면서 주행하고 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이게 그 벤츠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그 매직 바디 컨트롤 수준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카메라로 도로의 요철을 스캔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조절해 주는 거니까 사실 그 수준은 아니고, 이거는 충격이 들어올 때 그때 민첩하게 반응해서 서스펜션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어쨌거나 기존의 RX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월등히 더 좋아졌다 라는 것들을 아마 실제로 타보시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족을 위한 차로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350 F 스포츠 모델로 갈아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가 더 커진 데서 오는 안정감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 롤 스카이훅 컨트롤, 그게 확실히 승차감에서 분명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이 차에는 지금 F 스포츠다 보니까 시프트 패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다른 모델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드를 바꾸면 스포츠 S, 이제 스포츠 S 플러스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고, 노말과 그 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총 4가지 모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S 플러스가 되면 확실히 좀 더 경쾌하게 엑셀 반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경쾌하게 다가오죠. 물론 이거를 이제 시프트 패드를까지 쓰면,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덩치의 SUV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행 감각이 경쾌하게, 가속력도 괜찮고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참 탈 때마다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롤 스카이훅 컨트롤이 그 노면의 요철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 코너링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차선 변경을 해보면 확실히 그 롤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차체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좀 더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이번 RX 4세대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프트 패드를 써서 엔진 소리가 좀 더 카랑카랑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조용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렉서스라 많이 조용하고, 이렇게 타면 상당히 좀 편하게, 그러면서 신나게 가끔은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 미국 포틀랜드에서 렉서스 RX를 시승을 했습니다. 이번 신형 4세대 RX는 디자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선보였던 NX를 닮은 아주 예리하고 샤프하고 다이나믹하고 또 아주 강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잘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많이 커지면서 주행 안정감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자식으로 주행 안정성을 도와주는 롤 스카이훅 컨트롤과 그리고 어댑티브 스테빌리티 컨트롤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더해지면서 노면의 요철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걸러주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코너링에서는 롤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해주게 되면서 이 차가 주행 성능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진보를 이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국내에도 출시를 할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상품성 변화만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새롭게 바뀐 이 디자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안락한 주행 감각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차를 주행해 보신 분이라면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